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마지막 본회의인데요.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법이 처리가 됐는지, 아쉬운 점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법들이 폐기가 되는 운명을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처리된 것들 어떤 거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과거사법 개정안인데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고 해산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실을 다시 규명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지 6.25 민간인 학살 이런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또 만든 건데요. 이 조사 기한은 3년이고 1년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김무성 의원 중재 그거죠? 그렇죠.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이제 고공농성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고선 지나가다가 이건 내가 중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이제 가능해진 그런 법안 통과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최승우 씨가 어제 김무성 의원에게 큰절을 하기도 하고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끌어안기도 하는 이런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애초에 여야 간의 쟁점이 됐던 배상, 보상 이것과 관련된 조항은 이 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21대 국회라든지 이후에 또 추가로 또 논의를 해야 될 문제로 남았습니다. 또 다음 통과된 법은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문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첫술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법도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하고 문화예술인만 대상에 포함시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대상자 숫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는 200만 명이 넘고 문화예술인은 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전자는 이제 빼버린 형태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숫자로만 비교를 해봐도 대단히 불충분한 내용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애초에 여야 모두 의지가 좀 있었는지가 의문인 그런 대목인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 원칙은 2017년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양대노총, 경영계, 정부, 근로복지공단이 다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상임위 논의 과정을 보면은 보험업계 등의 어떤 재계의 반발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등등의 우려 이런 것들 속에서 시작부터 좀 특수고용 노동자는 빼고 논의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문화예술인만 이제 찝어서 특례로 처리하는 내용이 된 게 바로 이제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있는 이 대목인 것이죠. 앞으로 국회가 다시 또 논의해야죠, 이건.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 법안 처리를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인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를 특정하기 쉬운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확인과 보험료 분담의 어떤 계획을 짜기가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야 이거는 이제 로드맵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징수 체계나 보험료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도 연말까지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그다음 법은요?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좀 아쉽다라는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제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영상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 관리 조치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인데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지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N번방 사건이라는 게 해외 업체인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에서 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 업체인 텔레그램 측이 법 적용을 거부를 하면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아쉽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들이 이 법에서 이제 강제하고 있는 이런 규제를 이행을 하려면 이 대화방 서비스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이 사측이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법에서는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를 어디까지 검열할 수 있는지 범위를 이제 정해 놓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이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 경우에는 그럼 이 방통위라든지 이제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방통위는 1대1 대화나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적 영역의 침해냐 아니면 또 이런 불충분한 어떤 이 권한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게 또 답이어서 앞으로의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또 통과된 법은요?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수색에 나섰다가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김광원 잠수사의 사례를 다 아실 텐데요. 이 민간 잠수사 28명 중 18명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상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였는데 하하. 이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이 민간 잠수사들과 유족들도 보상을 받을 길이 이제는 열렸습니다. 이건 진작 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일이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 다른 사례지만 또 이렇게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법 개정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 법안의 내용은 현재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여러 전자서명이 효력을 주는 내용인데요. 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음에도 이 1999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뭐 이런 예.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앞으로는 그럼 인터넷 거래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인식이나 뭐 이런 생체인식 이렇게 좀 더 편리한 전자인증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쓰면서 알 수 있지만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 부분 이미 좀 도입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PC는 입력 수단이 지금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렇게 보면은 개선 여지가 지금하고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이제 영역을 발굴해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전자서명 관련 시장이 한 660억 규모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치열한 경쟁이 또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도 이름은 바뀌지만 계속 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얼마나 되는 거냐 이건 좀 아쉬운 점이 남는 거죠. 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